자, 지난번에도 뭐 이봉규 TV에서 말씀하셨지만 치과 의사인데 부정선거와 오랫동안 싸워오시고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재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구체적 증거를 하나씩 네. 보여주시죠. 자, 보여드리기 전에 네. 개괄적을 아셔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는 왜 가능하느냐? 선거법,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가지고 파고드니까. 그게 이제 선거법이 잘 돼 있으면은 부정선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보니까.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판 일부러 부정선거를 그렇죠. 부정선거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네. 그거죠. 네. 그래서 뭐 자, 전자개표기도 그렇죠. 쓰고 부정 QR 코드 쓰고 다 그런 게 사전선거 4일 5일 묵히고 이런 거다. 자, 예전에 선거법이 명칭이 뭐였냐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으로 그냥 바뀌어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 그대로인데,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가능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능법이요? 제 혼자 붙인 이름입니다. 나 깜짝 놀랐네. 예. 공직선거 및 그렇죠. 허술하다. 부정선거 가능법으로 바꿔놨고, 네.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조장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전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취지는 이제 온데가 이제 사라지고, 막 부정선거 할 수 있게 그냥 만들어뒀다. 네. 그렇게 저도 그렇죠.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자,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자, 우리 저도 뭐 소송을 선고내고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 그 QR 코드 왜 바코드 안 쓰고 QR 코드냐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2차원 바코드다 이렇게 말하죠. 네. 2차원 그렇게 바코드다. 얘기하죠. 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장난에. QR 코드 자세히 보시면 그게 막대가 있습니까? 없죠. 이 QR 코드는 2차원 안 바코드입니다. 2차원 바코드가 아니고 예. 2차원 안 바코드입니다. 바코드가 아니죠. 예. 2차원 안 바코드입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선거법이 뭐가 문제냐? 자,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도 이걸 보시면 기가 찰나오십니다. 네. 내가 현장감을 위해서 여기 뭐 자료가 여기 아닙니다. 없어요? 있구나.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이거 같이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네. 아니 이거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네, 아날로그인데 이 아날로그가 좀 유리하죠. 이야, 이게 2010년도 서울시 송파구. 네. 2010년도니까 네. 어디냐면은 지방선거 때입니다. 네. 전자개표기 몇 대 썼냐면은 24대 썼습니다. 네. 24대. 저쪽에 보면 25, 26, 7대 있죠. 네. 이거는 부재자 투표. 네. 여기 이제 교육감 선거 빼면은 6개. 네. 토탈 27개에서 라인이 21개 라인이 이제 일반 네. 그 교육감, 교육위원 빼고 이제 작동한 거예요. 네. 자, 이렇고 아니 근데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주셨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날로그가 이럴 때 좋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인천시 옹진군 네. 그 개표장 매치도입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 2대 썼고, 요거는 이쪽에 24대 썼습니다. 네. 자, 근데 보셨죠? 네.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네. 자, 놓읍시다. 제가 왜 이렇게 큰 거를 일부러 출력해서 다닙니다. 네. 왜 다니냐면은, 자, 이병규 대표님 네. 보시죠. 그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전자개표기 화면 좀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20대 이상 쓰는 것과 아까 그게 화면에 아예 안 보이시니까 이 자료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전자개표기를 20개 이상 쓰는 것과 2대 쓰는 것. 개표 참관인 숫자가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같습니다. 문제 있죠? 네. 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6명. 네. 전자개표기를 몇 대 쓰는 상관없이 지방선거는 8명입니다. 개표 참관인이. 네. 그럼 아까 같이 그렇게 많은 경우에 개표 참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직선거법 181조 1항에
180조 1항 개표 창간인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창간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창간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장이죠. 하게 하여야 한다. 개표 창간을 하게 하려면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20대일 때는 한 20명, 2대일 때는 2명 이렇게 비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선거법이 예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자개표를 도입하기 전에. 네. 그게 2002년 3월 7일인데 공직선거 178조 1항인가 그래요. 뭐냐면은 그전에는 어떤 기준이었냐 하면은 소위 군사독재라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든 선거법. 네. 거기는 동시에 2개 투표함만 개함해라. 공장으로 치면 2개 라인만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각 정당별로 개표 창간인이 8명이었습니다. 네. 그럼 교대로 하면은 4명씩이죠. 네. 2개만 쫙 돌아가는데 한 정당당 4명이 보니까 뭐 정당이 여러 개면 사람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네. 개표 조작 불가능하죠. 네.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두환 시절이 독재가 아니네요. 그때가 민주주의. 굉장히 그게 민주주의고 지금 이 엉터리로 한 게 독재죠. 그러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막 20개 이상 돌리는데 지방선거일 경우에 개표 창간이 8명이죠. 네. 개표 창간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런 공직선거의 불합리한 점은 이 좌파든 우파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됐다.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네. 일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걸 먼저 이슈화시켜서 네. 그걸 공론화시켜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네. 노무현 때 노무현을 부정선거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2002년 3월 7일 날 예전에 2개만 깔아 4개만 까는 정황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무제한을 깔 수 있는 거예요. 개표 창간의 숫자는 일체시켜놓고 고정시켜놓고 뭘 무제한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을 무제한으로 한다는 말은 전자개표기를 무제한으로 쓰는 거예요. 자, 전두환 때는 2개 이상 동시에 개봉 2개만 했죠. 예. 지금 무제한으로. 예. 10개, 20개 막 써요. 동시에. 그 관리가 어렵죠. 관찰.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그럼 2개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죠. 2개 이상은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네. 침투되지 못하도록 딱. 네. 그래서 2개로 정했는데 그걸 무제한으로 했다는 건 관찰 못하게 하는 거죠.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놈들이 그렇게 선거법을 이렇게 만든 것도 국회 책임입니다. 국회 책임이죠. 예, 중앙선관위가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만들어달라면 국회의원들이 거부를 못해요. 그렇죠. 자기들 금배지 띌 수도 있거든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무소불입니다. 선관위가. 밑보일까 싶어가지고. 예. 거기 밑보이면 무소불이에요. 무섭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개표 상황표 저거 한번 보시죠. 네. 좀만 크게 해주세요. 개표 상황표인데요, 이게. 예. 이게 그 17대 이거 봅시다. 이게 17대입니다. 네. 17대. 이거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여기 보면 날짜가 있죠. 위에 봐주세요, 날짜 위에. 아니, 2007년 12월 19일 돼 있죠. 19일, 예. 이 개표 상황표입니다. 조금 올려보시겠습니까? 여기 정동영, 이명박 네. 이때 17대죠. 네. 예. 여기 보면은 전자개표기 이렇게 개표를 하면 숫자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 집계가 되죠. 네. 그걸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확인을 하고 전자개표기로 분류 못한 것은 미분류로 해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이렇게 더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별표를 해놨죠. 네. 제가 다 드리고 갑니다. 자료는. 자, 16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16대로 바꿔. 예, 16대로 바꿔봅니다. 다음 장 남겨주시면. 여기 16대입니다. 2002년 예. 12월 19일. 예, 조금 올려보십시오. 좀 올려주세요. 이제 이회창과 노무현이 붙었을 그렇죠. 때. 네. 요거 이제 잘못된 거고. 이렇게 기계가 분류 집계하죠. 네. 분류 집계하죠. 예. 분류 집계하고 이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합니다. 그냥 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한 번 더 올려볼까요? 네. 다음 개표 상표 쭉 더 올려봅니다. 예. 공란이죠. 공란이네. 이 숫자는 손은 안 됐죠. 네. 전자개표 이 부분이 전자개표고 이게 수개표예요. 수개표문. 예. 이거만 수개표예요. 미분류.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것만 사람 손으로 한 거예요. 예. 미분류입니다. 그럼 합계가 있어야 합계되면 이제 되는데- 이렇게 되죠. 예. 6 더하기 2는 8. 네. 그럼 요 전자개표기가 분류직계한 숫자에 대한 손은 안 됐죠. 예.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전자개표기입니까? 수개표입니까? 이게 전자개표기가 그렇죠. 전자개표죠. 전자개 쑥도 올려봅니다. 예. 또 올려봅니다. 이것도 자 보세요. 분류된 투표 수준란이 텅텅 비어 있죠. 예. 확인 안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 있죠. 네. 이 숫자가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갑니다. 중앙선관위 아니 서부로. 예. 자기는 안 했다는데 서부로 갔습니다. 예. 서부로 갔습니다. 동영상 제가 드리고 갑니다. 네. 이게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가는데 중앙선관위 서부로 갈 때 그 보안 관제를 맡았던 회사가 있어요. 예. 그게 코코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인 회사가 요 숫자가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갈 때 그 보안 관제를 맡았던 회사가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인 코코넛이다. 예. 그럼 이게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가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숫자는 실제 투표 용지하고 비교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일부러. 왜 일부러 했느냐? 자,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표님.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여기에 얼마죠? 1250이죠. 네. 만 원짜리로 1250만 원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떻게 받죠, 우리가? 만 원짜리. 쉬어서 봤죠. 100매 다발 예. 12개 받고 네. 그다음에 50장 받죠. 예. 그럼 우리가 12다발 1200만 원, 나머지 50장 1250만 원 이렇게 되죠. 예. 그걸 기준 없이 막 2, 300장도 섞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지. 안 되죠. 예.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와 이 숫자와 실제 투표지 매수를 비교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미분류된 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수개표 한 거하고의 그거가 요거는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죠. 지금 쉽게 무슨 생각하면 말인지 됩니다. 그럼 그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죠. 시청자들은 더 이해 아, 못하고 그렇겠네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못해요. 아, 그래. 요 잠깐 내려올래요? 그렇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뭐가 숫자가 안 됐다는 건지. 예. 자, 아니 위로 반대로. 아, 예, 됐습니다. 여기 예, 여기요. 예. 조금만 여기 나와야 됩니다. 아니 조금 내려주세요. 위로 아래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래로 조금만. 아래로 조금만. 전체 매수가 나와야 되니까. 예. 됐습니다. 예, 스톱. 예. 아, 여기잖아요. 네. 자, 이게 투표용지 2,844장을 네. 전자개표기 안에 넣고 돌립니다. 네. 쫙 돌리면은 기계에서 이렇게 개표 상표가 출력이 돼요. 네. 그게 출력이 돼요. 이해창 놓으면 몇 표인지 인쇄가 돼서 그냥 나옵니다. 인쇄가 돼서. 몇 표를 했는지. 이게 개표 상표입니다. 네. 몇 표가 돼서 나오는데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표가 또 있어요. 예. 그것은 수개표를 했는데. 이걸 수작업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요게 이런 나오는 숫자가 거죠. 나오는 거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럼 요것은 정확하다. 사람은 거짓말하기 힘들다. 그 사람이 손취했으니까. 요거는 모른다. 거기 여기서 장난친다. 손 탔을 가능성이 크다. 요, 이렇게 하는 거. 전자개표기를 쓰면은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안 받았습니다. 안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누가 1번 찍고 누가 2번 찍었는지 모르고 그냥 총 숫자만 그냥 숫자만. 서버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래코니 예, 믿는다 이거죠. 자, 이 숫자가 검증받지 않은 숫자다. 이 숫자. 왜 인쇄가 돼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까 17대 때는 다 검증을 다 했어요. 예. 검증해서 전자개표지까지
검증을 해서 이제 미분류된 투표지 수개표한가가 합쳐서 얼마가 나왔는데 전자개표 이거는 확인 작업을 안 하고 안 그냥 했다. 숫자만 나갔다. 그때 노무현이 당선될 때 그랬다. 그래서 노무현은 대통령 못하는 것도 했다. 예, 뭐 인정을 안 해주겠죠. 뭐. 네. 여기에 사실은 조금만 크기를 작게 해서 한번 올려보실래요? 요거 하나만 사실은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소화해서 네. 방송을 따로 내보내시면은 16대 대선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부정은. 이 개표 상표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따로 저하고 또 설명 듣고 네. 앞으로 그다음에 알아서 또 방송하시면 다른 됩니다. 거 뭐 차트가 있습니까?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인데,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합시다.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 일치 단결해서 북한 혹은 중국과 싸우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그럴 건데, 선거를 하면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친중, 종중, 종북 애들한테 표를 줘요. 그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분명히 북한하고 중국하고 싸울 사람인데, 네. 근데 선거를 하면은 네. 종중, 종북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 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가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죠. 부정일 경우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전편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전쟁보다 더 효과적인 적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그리고 이 16대 대선이 왜 또 중요한가 하면은 IT 선거 부정의 시작입니다. IT 선거 부정의 시작이고 이 민주당이 무너질 수 있는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정치는 뭐죠?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친구들의 도덕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16대 대선 부정은 저희들을. 근데 이제 그렇게들 이제 한성첨 위원장도 그렇고 네. 우리 이재진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16대 대선부터 거론하면 그럼 16대 대선부터 부정선거였다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그 똑같은 시스템으로 왜 당선됐겠느냐? 그럼 거기도 좌파가 다 당선시켰지. 이런 또 반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리터짜리 100리터짜리 합시다. 물이 있습니다. 구준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립니다. 그것도 구준물이죠. 네. 똥물을 한 바가지 퍼붓습니다. 그것도 더럽죠. 네.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 지금 이 선거 부정은 우리 크게 봐야 됩니다. 6.25 사변의 연장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적하의 수단으로 도입된 게 선거 부정인데 그 딜레마에서 우리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논리 싸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이것도 부정물 그러니까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왜 당선됐느냐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거는 저는 별로 뭐. 아니 왜냐면 노무현 이후잖아요. 예. 노무현 때부터 부정을 저질렀다면 저 좌파들이 계속 먹을 텐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시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켰을까요? 자, 당선시킨 게 아니고 부정을 저희들이 노무현 때부터 저질렀다면 당연히 좌파가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 이렇습니다. 개표 조작을 할 수 있을 때 얘들은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표 조작의 수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로 장난을 쳤는데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요. 모든 시스템이 바뀝니다. 전자개표기는 썼지만은. 어떤 시스템이 바뀝니까? 자, 아까 개표 상황표에서 바뀝니다. 개표할 수 없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개표 조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론 조작도 못하고 정권을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때 막 싸우고 이랬어요. 싸웠죠. 싸우고 다 제보도 하고 중앙선관위가 뭘 못하게 했느냐 하면은 아까 내가 말한 백장묶음이라는 말을 했죠. 백장묶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6대 대선 때는 안 했고 유시민이가 당선된 게 2003년 4월에 덕양에서 보궐선거 당선돼 그때도 부정했고 개표 상표가 똑같아요. 그다음 2004년도에도 또 개표 상표가 똑같고
그것도 또 부정했고 2006년도 지방선거 할 때도 개표 상황표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예. 근데 개표 방식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못하게 만들었군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 지구에 왜 근데 16대 대선이나 4.15 총선 때문에 왜 그걸 못 만들었습니까? 근데 사전투표라는 게 새로 이제 도입돼 있죠. 아, 사전 투표가 이제 부정선거를 또 문제가 못하니까. 아, 그다음에 새로 사전 투표를 도입한 거군요. 사전투표를 전자개표로 부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왜 방식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야, 되는 자.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설명 없이 그럼 시청자들 맞습니다. 아니 노무현 때부터 부정.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상당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그러니까 설명하기에는. 그겁니다. 예. 노무현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노무현 때 부정을 했는데 네. 집요하게 우리 이재진 원장이나 한성천 네. 위원장이나 싸워주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를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그 2007년도 다음에 못했어.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흘렀는데 그 다음에 절치부심해서 부정선거 하려고 만드는 게 사전투표. 그렇죠. 사전투표죠. 본투표에서 못하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렇죠. 먹으려고 예, 했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 그렇게 전에 또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우리가 전자개표기죠. 네. 전자투표기 아시죠? 네.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네. 2006년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하도 휘젓고 돌아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전자개표기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2002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들어왔죠. 그러니까 노무현 선거 끝난 다음에. 노무현은 2002년 12월 19일, 예. 12월 19일, 네. 지방선거는 2002년 6월. 그럼 지방선거 때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서 전자개표기. 몸 좀 풀고 아, 그 다음에 노무현 대선에서 완전히 해먹고. 해먹고 그랬죠. 아, 전자개표기. 그때 전자개표기 들여온 사람이 조혜주 그때 그 선거관리 하수인들이죠. 그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과장. 예, 과장. 과장이 예. 조혜주였고. 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임위원이 되는데 예. 조혜주가 그렇죠. 전자개표를 들여왔고. 그렇죠. 아, 그렇게 된 거구만요. 전자개표기에서 전자투표기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예. 전자투표기가 조작이 더 용이하죠. 예. 그런데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러 다니고 저는 또 국회의원 전원에게 내용 증명 및 등기도 보냅니다. 네. 그 자료 지금 제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특히 그 당시 한나라당이 보면은 기가 차잖아요. 예. 말은 못하지만은 말을 해야 참 용기 있는 건데 말은 못하니까 전자투표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아주 이상한 친구들 빼놓은 보통의 국회의원들은 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정권은 잡았지만은 같이 단합해서 전자투표기는 쓰지 말자고 전액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300, 500억인가 하여튼 내가 다음에 자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자투표기로 못 넘어갔습니다. 아하.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전자개표기로 했지만은 부정을 하기 어렵다. 예. 그 개표 조작 방식을 우리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부정선거를 못했다. 네. 그래서 그걸 못해서 두 정권이 넘어가니까 쟤네들이 절치부심해서 부정선거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낸 게 네, 사전투표. 를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도 얻어맞고 나서 4.15 총선에서 얻어맞고 나서 이제 이제 사전투표 반대 운동이 벌어진 거군요. 네. 그때 또 그 전에 몰랐군요. 사전투표가 부정하는 걸. 사전투표가 부정인 건 공론화가 된 게 크게 터진 게 2020년도고 네. 그 전에도 사전투표가 문제였다는 걸 또 제가 조금씩은 알았는데 2018년도에 설마다 또 당했네요. 2018년도 6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이죠. 네. 서울시 종로구 선관위에 갔었습니다. 네. 가서 사전투표지를 받았죠. 네. QR코드. 이 QR코드네. 이 불법이다. 내가 투표장에서 나와서 바로 112를 불렀습니다. 네. 112를 불러서 경찰들이 오고 야단법석이 벌었어요. 그때 사실 우리가 군사가 많았으면 나는 그 사전투표장을 차단하려 했었어요. 네. 예. 경찰들이 왔을 때 제가 공직선거 출력한 걸 보여줬습니다. 당신들 봐라. 거기 보니까 바코드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바코드로 바코드 막대 모양의 이렇게 돼. 근데 자 막대 있는 투표 관리관 넣으라고 해라. 그 경찰이 투표 관리관에게 묻습니다. 바코드가 있냐, QR코드가 있냐? QR코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막자. 그러니까 잠시 가서 연락 좀 드리고
연락 오겠습니다. 가서 강간 무소식.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 그때가 2018년도였습니다. 그 종로경찰서 어디서 그때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제가 종로에. 그 구청인가 그랬을걸요. 네, 그죠. 거기에 선거 참관인이라든가 그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이라든가 투표 관리관은 부정선거 어떻게 저지른지도 모르고 그냥 아, 모릅니다. 공무원이죠. 모르니까 QR 네. 코드가 뭔지 네. 바코드가 뭔지 네. 선거법이 뭔지 네. 모르고 그냥 네. 시키는 대로 한 네, 거죠. 그 예, 사람들은. 예, 예, 그러니까 당황해서 네. 저 양반 저거 왜 저렇게 방해하고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와도 자기들은 모르니까. 경찰들도 당혹스러워요. 경찰을도 모르고. 자, 경찰은 얘기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인보다는 법을 좀 가까이 두고 사는 그래도 사람들입니다. 모르죠. 가까이 두고 사는 QR코드와 바코드 차이를 모르죠. 경찰은. 압니다. 지금은 아는- 알지만 아니, 그때도 자기들 이재진 원장이 예. 내가 지적을 하니까 예. 지적을 하니까 자기들도 달리 하는데 분명히 바코드인데 법에는 바코드 돼 있는데 투표 관리관 나와서 물어보니까 QR코드다 하니까 자기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당황스러워. 당혹스럽죠. 자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네. 이렇게 당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포기하고 슬쩍 느슨해니까 또 사전 코드로 사전 투표로 들어와서 또 헤쳐먹은 게 4.15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도 또 했는데 시간차 약간의 그 오차로 간신히 우리가 이긴 거지 부정선거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심하거나 포기하면은 다음 총선 대선 무조건 부정선거 들어와서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범규 대표님 네. 딱 1분만 더 하시죠. 네. 자,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겠습니다.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네. 2004년. 그때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첫 총선이었죠.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최종 집계가 35.77%였습니다. 네. 예측 조사가 몇 프로였냐? 35.77%였습니다. 0.01%까지 똑같았죠. 네. 예. 부정 맞죠? 최종 집계와 예측 조사가 0.01%까지 똑같았다. 상상이 안 가십니까? 아니 똑같을 수 있죠. 예측 조사라는 건 그 출구 조사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 조사와 최종 집계가 0.01%까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저 우기면은 너무 정확하게 그런데 조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기면 이게 정당이 10개가 결정해서. 정당이 10개가 다 똑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뭐 그런데- 이상한데, 예. 그런데- 저기에서 우기면은 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개표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 총선 개표장에 가면은 지역구를 먼저 개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락이 결정되죠. 그럼 개표 참관인들 다 집에 갑니다. 그렇죠. 축하주도 한잔하고 뭐 떨어졌다고 또 한잔하고 비례대표 할 때는요. 개표 참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표 방식을 바꾸자. 네. 비례대표부터 먼저 개함하자. 그 다음에 지역구 나중에 하자. 예. 그걸 좀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좀 요구를 하자. 이게. 비례대표 먼저 하고 사전 투표 먼저 하고 사전 투표는 없애야 되는 게 사전 그는 일단은 없애야 그걸 돼요. 없애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한다면 사전 없애야 투표 먼저 하고 제일 먼저 해야죠. 당일 투표는 맨 마지막에. 하여튼 비례대표 먼저 하고 지역구는 나중에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자, 하여튼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16강에서도 봤지만 그 강팀들하고의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멋진 승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돼요. 그 권력에 중앙선관위라는 막강한 권력에 꺾이지 말고 좌파 권력에 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다. 네, 이재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